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당장 멈춰 주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24시간 안에 서울에서만 17명이 손에 설명할 수 없는 저림 증상을 느끼며 잠에서 깰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그중 3명은 손가락이 갑자기 반응을 멈춰서 찻잔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6개월 안에 1명은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 모두가 어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먹을 것이며 매 한 숟가락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23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국의 주요 병원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저림 증상, 설명할 수 없는 무감각, 그리고 사람들이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증상을 호소하는 14,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저는 50대의 건강한 사람들이 점차 발의 감각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명석했던 할머니들이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저는 노화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뇨병 탓으로 돌렸습니다.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3년 전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펜을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끊임없이 떨렸고 저림 증상이 손끝에서 손목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4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말초신경병증, 노화로 인한 퇴행,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하지만 박 씨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돈을 아끼려고 흰쌀밥을 더 많이 먹기 시작한 지 정확히 3개월 후부터 저림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가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몇 주 동안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흰쌀, 특히 우리가 대대로 매일 먹어온 도정된 품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우리 몸이 미엘린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방해합니다. 미엘린은 전기선 주위의 절연체처럼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입니다. 미엘린이 없으면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뇌에서 손가락으로 가는 메시지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발에서 오는 감각이 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패닉 상태로 부엌에 있는 모든 쌀을 버리기 전에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쌀 자체가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쌀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특정 품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쌀과 함께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쌀을 포기하라고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신경 손상 화합물의 87%까지 중화시킬 수 있는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70세 환자들도 잠결에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손끝을 서로 맞대어 보십시오. 세게 눌러 보십시오. 양쪽에서 압력이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손등의 피부를 꼬집었다가 놓아 보십시오. 즉시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아니면 1초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무작위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말초신경이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3가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신경학적 건강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정확한 쌀의 종류. 둘째, 유해한 화합물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제거하는 간단한 조리 방법. 셋째, 실제로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는 5가지 특정 영양소. 하루 3끼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영양소들입니다. 이 정보는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손과 발의 감각을 되찾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을 멈추고
다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73세이며 지난 42년 동안 인간의 신경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며 20년 넘게 서울의 가장 큰 대학병원 중 한 곳에서 신경과를 진료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릴 것입니다만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경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 끝에 하나씩 눌러보십시오. 그 저린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무감각이요? 아마도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날씨가 추운 탓으로 돌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가 제 병원에 와서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게 되기 전까지 3년 동안 자신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흰 쌀에는 미엘린 수초를 직접 공격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미엘린을 전기선 주위의 보호용 고무 피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경은 그 전선이며 뇌에서 몸의 모든 부분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피막이 무너지면 신호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저립니다. 다리가 찌릿찌릿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요. 이러한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가공 과정이 보호 요소를 제거하면서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중화시키곤 했던 특정 유해 물질을 농축시키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방식으로 쌀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하게 준비된 흰 쌀을 섭취할 때마다 이 화합물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신경 섬유로 이동하여 미엘린 피막에 대한 느리고 조용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손상은 식사마다 하루하루 축적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복구하려고 하지만 적절한 영양소가 없으면 신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악화는 가속화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병력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조리법으로 백미를 매일 섭취한 환자들은 쌀을 완전히 피하거나 전통 기법으로 준비한 환자들에 비해 말초신경병증, 원인 불명의 저림, 조기인지 기능 저하율이 극적으로 높았습니다. 부산에서 온 71살 씨, 할머니가 자꾸 물건을 떨어뜨린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옷을 만져도 더 이상 천의 질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치매가 오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신경 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는 손과 발의 감각신경에 광범위한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성인이 된 후 평생 동안 하루 3번 매일 백미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신경계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몸에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수초의 40% 이상이 손상되면 회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신체는 손상된 신경을 재건할 수 있지만 공격을 멈추고 절실히 필요한 특정 구성 요소를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평생 쌀을 드셨습니다. 부모님도 쌀을 드셨습니다. 조부모님도 쌀을 드셨습니다.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쌀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3가지 중요한 요인이 변했습니다. 첫째, 현대의 도전 기술은 보호용 외피의 92%를 제거합니다. 둘째, 유해 화합물을 중화시키는 조리법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셋째, 이러한 위험한 요소를 실제로 농축시키는 방식으로 쌀을 보관하고 조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백미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신경계를 어떻게 조용히 공격하고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임상 연구로 이해하는데 15년이 걸린 정보이며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백미의 모든 알갱이 안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신 전통 방식으로 쌀을 지을 때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농축되고 활성화됩니다. 혈류에 들어가는 순간 수초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수초를 전선 주위의 보호 절연체라고 생각하십시오. 신경은 이 전선으로 뇌에서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가 이 보호 코팅을 공격하면 신호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손가락이 저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60세 이상 환자 200명을 검사했습니다. 그들 모두 하루에 적어도 2번 백미를 먹었습니다. 식사 직후 혈중 수치를 측정했을 때 아크릴아마이드 농도는 40분 이내에 급증했습니다. 40분입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가 체내로 들어가는 속도가 그만큼 빠릅니다. 강남에서 온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에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손가락 아래 키보드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며 우셨습니다. 30년간 교회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저림이 너무 심해져서 연주를 완전히 중단해야 했습니다. 주치의는 그저 노화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불가피한 쇠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식단을 검사했고 매일 갓 지은 백미를 4그릇씩 먹고 있었습니다. 이 신경독을 4그릇씩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쌀을 더 뜨겁게 조리할수록 더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형성됩니다. 압력솥이나 전기밥솥을 고온에서 사용하면 실제로 이 화합물을 최대 3배까지 더 많이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증기, 열, 압력, 이 모든 것이 위험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뜨거울 때 드시면 혈류로의 흡수가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크릴아마이드는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백미는 또한 격렬한 혈당 급증을 일으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신체의 가장 작은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들은 신경 말단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손가락에, 발가락에, 뇌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혈당 급증으로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면 신경이 굶기 시작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가 발의 감각을 먼저 잃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손상이 발생하기 위해 당뇨병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조리된 백미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이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신경 손상이 특정 지점을 넘어가면 영구적이 됩니다. 파괴가 계속되면 수초는 재생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너무 오래 기다린 환자들을 봤습니다. 초기 저림을 무시했습니다. 간헐적인 무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5년 안에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7년 안에 자녀들의 전일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손끝을 서로 맞대 보십시오. 각 손가락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흐릿함이 있거나 감각이 감소했거나 이상한 저림이 있다면 신경이 이미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손상을 막고 심지어 되돌리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쌀에서 이 신경 파괴의 화합물을 최대 87%까지 제거하는 정확한 3단계의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르쳐온 것과 같은 기술이며 내일 아침부터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이 밥을 짓는 방식이 실제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을 준비할 때 한두 번 헹군 다음 바로 조리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수초를 손상시키는 비소 기반 화합물은 쌀 아래 바깥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빠르게 헹구는 것만으로는 이것들을 제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헹굼으로는 이러한 독성 성분의 15%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쌀을 큰 그릇에 담으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덮으세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 쌀 아래 미세한 구멍을 열어 독소가 더 효과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3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1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닌 정확히 30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이 약간 흐려질 것입니다. 그 흐림이 바로 쌀에서 빠져나오는 독입니다. 두 번째 단계. 30분 후 그 물을 완전히 버리세요. 보관하지 마세요. 그 물에는 이제 신경을 손상시키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손으로 쌀을 흔들면서 흐르는 물에 1분간 헹구세요. 마지막에는 물이 맑아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 기계적인 동작과 깨끗한 물이 결합하여 또 다른 층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세 번째 단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보다 6배 많은 물로 밥을 지으세요. 평소 쌀 1컵에 물 2컵을 사용했다면 이제 물 10컵을 사용하세요. 이 많은 물에 쌀을 정확히 12분간 끓인 다음 파스타를 거르듯이 체에 받쳐 남은 물을 모두 따라내세요.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쌀을 체에 거르는 겁니다. 데치기 기법이라고 부르는 이 과잉물 조리법은 담그기와 헹굼에서 살아남은 남은 독소를 뽑아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밥맛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식감이 약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 밥을 3일만 드시면 제 환자들은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한다고 보고합니다. 영양소에 관해서는 네, 비타민 B를 일부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신경계를 계속 중독시키는 것보다는 소량의 비타민을 잃는 게 낫습니다. 지난달에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74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발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계속 비틀거리셨고 딸분은 어머니가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질까봐 무척 걱정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하루에 밥을 얼마나 드십니까? 전통 방식으로 준비한 밥을 3공기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확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주 만에 발의 감각이 60%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시장에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적절한 준비를 하더라도 일부 쌀 품종은 단순히 너무 오염되어 안전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다음 요점에서 어떤 특정 종류의 쌀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품종이 자연적으로 이러한 신경 손상 화합물이 더 적은지 밝히겠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앞으로 20년간 신경학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쌀에 숨어있는 신경 손상 화합물의 최대 87%를 중화시킬 정확한 3단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이 기법을 완성하는 데 6년을 보냈고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환자 수백 명의 신경 기능을 살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 담금 헹굼 방법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가볍게 헹구기가 아닙니다. 손바닥 사이에서 쌀알을 격렬하게 문질러가며 흐르는 찬물에 정확히 4분간 백미를 씻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화합물은 도정된 쌀에 달라붙는 바깥 잔여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헹구면 이 독소가 축적되는 끈적한 전분층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초만 헹굽니다. 그것으로는 겨우 15%만 제거됩니다. 하지만 4분간 완전히 세척하면 조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로운 물질의 최대 4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요한 담금 시간입니다. 쌀을 철저히 헹군 후 깨끗한 찬물에 정확히 90분간 담가야 합니다. 6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남아있는 화합물이 쌀 알에서 빠져나와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의 분자 구조는 물에 용해되는데 이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쌀알 밖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할머니들이 알고 계셨던 옛 지혜인데 현대의 편리함이 우리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90분 후 이 물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 담근 물을 절대 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물에는 이제 여러분이 제거하려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중 끓임 조리법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쌀 1컵에 물 1컵의 표준 전기밥솥 비율을 사용합니다. 당장 이것을 멈추세요. 대신 미리 담근 쌀을 5배의 물에 끓여야 합니다. 파스타를 요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큰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세요. 미리 담가서 물기를 뺀 쌀을 넣으세요. 정확히 12분간 세게 끓이세요. 이 끓이는 과정 동안 남아있는 신경 손상 화합물이 과잉 물속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12분 후 국수를 거르듯이 고운 망체에 쌀을 거르세요. 그 끓는 물을 모두 버리세요. 보관하지 마세요. 그 물이 독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끓은 쌀을 냄비에 깨끗한 물 4분의 1컵만 넣고 뚜껑을 꼭 덮은 다음 가장 약한 불에서 10분간 쪄서 조리를 마무리합니다. 이 3단계 방법으로 해당 화합물의 87%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병원 실험실에서 이것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그 차이는 측정 가능하고 극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은 3년간 발에 점진적인 저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 땅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정확한 쌀 조리 방법을 사용한 지 2달 만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보호식품들과 함께 드신 결과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쌀 품종이 이 방법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단립종 백미는 중립종이나 장립종에 비해 이 화합물의 농도가 더 높습니다. 이미 저림, 무감각 또는 기억력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신경이 회복되는 동안 장립종으로 바꾸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제 백미가 일으켜온 신경 손상을 실제로 복구할 수 있는 5가지 특정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개인적으로 처방해온 해결책이며 그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영양제나 희귀한 재료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동네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쌀이 파괴해온 신경 주위의 보호막인 수초는 충분한 비실미 없이는 재생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위에서 음식으로부터 B17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산을 덜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기와 생선을 먹는 사람들도 여전히 신경 손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하루에 2.4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저는 60세 이상의 환자분들께 최소 4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조개류, 특히 대합과 홍합입니다. 조리한 대합 100g만으로도 84 마이크로그램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한 끼 식사로 한 달치 이상의 양입니다. 조개류를 드실 수 없다면 고등어를 드세요. 구운 고등어 한 마리에는 약 9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2번 드세요. 두 번째 영양소는 알파리포산입니다. 이것은 신경 손상에 대항하는 비밀 무기입니다. 제 연구에서 알파리포산이 신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상된 신경 섬유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임상 연구에서 제가 강남에 있는 제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하루 600병 밀리그램이 단 3주 만에 저림과 따끔거림을 67%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시금치, 브로콜리, 특히 간과 같은 내장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 100g의 소간한 접시에는
약 5mg의 알파리포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대로 조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조리하면 이 영양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각 면을 5분 이상 넘지 않게 가볍게 볶으세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입니다. 신경세포는 주로 지방으로 만들어진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튀긴 음식과 가공 기름에서 나온 손상된 지방을 섭취하면 신경막이 딱딱해져서 신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생선 기름의 DHA는 이러한 막을 다시 유연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최소 1000mg이 필요합니다. 이는 연어, 정어리 또는 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4번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구운 연어 한 조각에는 약 1200mg이 들어 있습니다. 해안 근처에 사신다면 신선한 고등어가 더 좋고 저렴합니다. 네 번째 필수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신경이 잘못 발화하여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경련, 쥐, 하지불안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하루에 400mg이 필요합니다. 호박씨가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약 2줌 정도인 100g에 550mg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케일이나 근대와 같은 진한 녹색 에피 채소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마그네슘 흡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칼슘 알약 복용을 중단하고 대신 두 미네랄이 적절한 균형으로 들어있는 참깨를 드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영양소는 비타민 E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앞서 논의한 것처럼 백미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높은 혈당으로 인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지방이 많은 수초를 보호합니다. 하루에 15mg이 필요합니다. 해바라기 씨가 여기서 최고입니다. 작은 한 줌인 30g만으로도 10mg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도 훌륭합니다. 아몬드 20개에는 약 7mg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러한 영양소를 어떻게 결합하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간단한 요리를 만드세요. 스크램블 에그와 함께 볶은 시금치에 해바라기 씨 한 줌을 위에 뿌리세요. 점심으로는 브로콜리 찜과 함께 구운 고등어를 드세요. 저녁으로는 제 3단계 방법으로 제대로 준비한 쌀을 소량 드시고 볶은 대합과 함께 모든 것 위에 참깨를 뿌리세요. 이 조합은 하루에 5가지 영양소를 모두 제공합니다. 이제 쌀이 이미 일으킨 신경 손상을 적극적으로 복구하는 5가지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단계 조리 방법에 대해 배운 후 모든 분들이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 이미 일어난 손상은 어떻게 하나요? 제 손가락은 3년 동안 저려왔어요. 제 기억력 문제는 오래전에 시작됐어요. 저한테는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적절한 구성 요소가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제 눈으로 이것을 봐왔습니다. 첫 번째 필수 영양소는 메틸코발라민으로, 이것은 비타민 B12의 활성 형태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보충제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 B12가 아닙니다. 일반 B12는 간에서 전환되어야 하는데 60세 이후에는 이 전환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 됩니다. 메틸코발라민은 직접 신경 섬유를 보호하는 미엘린 수초를 복구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0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조개, 고등어, 쇠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찐 조개, 한 접시면 일 필요량의 3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을 싫어하신다면 반드시 메틸코발라민 보충제를 드셔야 합니다. 약국에 가서 시아노코발라민이 아닌 메틸코발라민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이것을 적어두세요. 두 번째 영양소는 알파리포산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추가 신경 손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체내의 다른 항산화제를 재생시켜 기존 손상을 실제로 역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00mg을 섭취하면 3주 이내에 저림과 따끔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에서 찾을 수 있지만 솔직히 음식에 들어있는 양은 너무 적습니다. 진정한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600mg을 드세요.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입니다. 이것들은 신경세포막의 구성 요소입니다. 오메가3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들이 서로 제대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경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 문제를 겪는 이유입니다. 소통 경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DHA와 EPA를 합쳐 매일 최소 2000mg이 필요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생선기름 보충제를 드세요. 병의 전체 오메가3가 아니라 DHA와 EPA 양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몸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설사만 일으키는 산화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효율적으로 흡수되며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을 진정시키면서 건강한 신경 전달을 지원합니다. 매일 400mg이 필요합니다. 호박씨, 아몬드, 짙은 녹색, IP 채소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보충제를 통해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함으로 자기 전에 드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영양소는 아세틸 카르니틴입니다. 이 아미노산 화합물은 몸이 신경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돕고 새롭고 건강한 신경 섬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00mg이 신경 재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적 양으로 음식에서 얻기가 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보충제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양소를 하루 종일 무작위로 섭취하면서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조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메틸코발라민과 알파리포산을 아침에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오메가3는 하루 중 가장 큰 식사와 함께 드셔서 흡수를 최대화하세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드세요. 아세틸 카르니틴은 공복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강남에서 온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심한 말초신경병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걸을 때 발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2번 넘어졌습니다. 완전히 장애인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적절한 쌀 준비 방법과 함께 정확히 이 5가지 영양소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8주 이내에 발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다시 자신 있게 걸으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제 밥그릇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을 이해하셨으니 서울에서 제 환자 수천 명을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부터 구한 정확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 임상진료를 하며 제가 다듬은 정확한 방법입니다. 첫째, 신경손상, 화합물의 87%를 제거하는 준비 기법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보호할 황금 시간이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백미를 조리하기 전에 차가운 물에 정확히 4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40분이 아크릴라마이드 전구체라는 해로운 물질이 물속으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담근 후 완전히 물을 빼고 신선한 물로 3번 헹구세요. 그런 다음 평소보다 50% 더 많은 물로 조리하고 조리 후 남은 물을 빼세요. 파스타 물을 빼듯이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강남의 63세 박 여사님의 발 저림 증상이 2주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둘째, 신경 독소 농도가 가장 높은 이 3가지 쌀 품종을 즉시 먹지 마세요. 끈적한 덩어리로 조리되는 모든 단립종 백미, 즉석밥 제품, 그리고 특별한 요리에 사용되는 찹쌀, 이러한 품종은 장립종 품종보다 손상 화합물이 최대 3배 더 많습니다. 제 담그기 방법으로 준비한 바스마티나
자스민 쌀로 바꾸세요. 셋째, 신경섬유주의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 매 쌀 식사마다 이 5가지 특정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적어두세요. 해바라기 씨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단지 2큰술, 구운 김 한 장에서 나오는 비타민 B12,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나오는 알파리포산, 조리한 시금치 반컵에서 나오는 마그네슘, 그리고 호두 반쪽 6개에서 나오는 오메가 사라지방산. 이 5가지 영양소가 함께 몸이 쌀이 천천히 파괴해온 미엘린 수초를 복구하도록 촉발합니다. 넷째, 쌀을 먹는 시간이 손상을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절대 빈속에 쌀을 먹지 마세요. 혈당 급증과 신경 독소가 결합되어 몸이 가장 취약한 이른 시간에 최대 손상을 만듭니다. 항상 오후나 저녁에 쌀을 드시고 항상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신 후에 드세요. 이 순서는 독소 흡수를 42% 줄입니다. 이제 발가락을 느낄 수 없어서 제 병원에 온 부산의 70세 은퇴교사, 초회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번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넘어져 엉덩이가 부러져 누워만 지내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단 11주 동안 이 정확한 4단계 방법을 따른 후 양발의 완전한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신경전도 속도를 검사했을 때 38%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두려움 없이 500km를 걷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신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상은 여전히 되돌릴 수 있지만 오직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쌀 준비 방법을 바꾸세요. 내일 오후 5가지 신경보호 영양소를 식사에 추가하세요. 저림이 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발 밑에 땅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신경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러한 심리적 약속이 실천에 옮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가족 중 50살이 넘은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이모와 삼촌, 형제자매들에게요. 여러분은 그분들을 휠체어와 병상에서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제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지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찌릿함, 그 저림, 그 머릿속 안개. 이것들은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세요. 오늘 행동하세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3단계 쌀 준비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안전한 쌀 품종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삶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쌀을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신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